일단 뭐 오늘 경기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훨씬 더 로테이션을 최근에 잘 돌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공격 라인에 오늘 경기 나왔던 데코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조합, 요 조합이 한 번씩 바뀌어요. 루카쿠와 코레아, 요 조합과 제코 마르티네스, 요 두 조합이 매번 바뀝니다. 이거는 일정에도 상관없이 거의 게임하는 것처럼 한 번은 제코 라우타로, 한 번은 루카쿠 코레아, 퐁당퐁당퐁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체력 관리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제코와 마르티네스 두 선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냐? 이 인터밀란의 축구 자체가 기동력과 선수 컨디션의 좌우가 많이 돼요. 왜냐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약간 직선적으로 뿌려주는 스타일입니다. 특히나 키가 큰 선수 제코에게 일단 뿌려주고, 제코가 볼을 잡을 때 제코가 볼을 떨어뜨려 줄 거 아니에요? 떨어뜨려 주는 순간 라우타로, 그리고 바렐라, 미키타리안, 그리고 심지어는 차라노글루,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차라노글루까지 올라오고, 둠프리스나 디마르코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떨어지는 세컨볼에서 우위를 가져간다 라는 게 인터밀란의 전술적인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AC밀란과 인터밀란의 차이가 어떤 거였냐면, AC밀란은 지난 경기에서 거의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경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라치오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수준의 경기를 치르고 왔습니다. 반면에 인터밀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에 있는 라우타로와 제코가 애초에 선발로 안 나왔고, 중원에도 오늘 경기에 나왔던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 바렐라, 여기에 더해서 브로조비치와 이제 뭐 갈리아르디니,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이 세컨볼 싸움에서 빠르게 달려드는 이러한 형태의 축구에는 당연히 기동력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 기동력 싸움에서 오늘 경기 완벽하게 인터밀란이 이겼죠. 지난 경기 인터밀란이 안 나왔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던 제코와 라우타로였고, 그리고 차라노글루도 경기 중간에 교체가 됐었고요. 미키타리안도 선발로 안 나오고 후반에 나왔어요.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인터밀란이 이 경기를 위해서 체력적인 관리를 참 잘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이제 인터밀란의 공격 장면을 보면요, 인터밀란은 좀 약간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후방에서 앞쪽으로 일단 볼을 길게 차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코가 볼을 받아주죠. 그리고 제코가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떨어뜨려 줄 때 이 장면만 봐도 제코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굉장히 많은 선수가 달려가면서 이미 AC밀란의 선수들보다 좋은 위치를 인터밀란 선수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중앙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는 차라노글루거든요. 이 차라노글루가 오늘 경기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근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앞으로 올라오더니 제코가 볼을 떨어뜨려 줄 때 이 앞쪽 공간으로 차라노글루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노글루가 올라오면 누군가는 이제 뒤를 받쳐주는 이러한 조직적인 플레이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제코가 볼을 떨어뜨려 줄 때 차라노글루가 빠르게 올라가 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인터밀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나나 골키퍼가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앞으로 볼을 걷어내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번에는 이제 라우타로가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죠.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떨어뜨려 줄 때 뒤쪽에 있었던 미키타리안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디마르코나 제코도 안쪽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장면 보면 미키타리안이 올라와서 세컨볼을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볼이 떨어질 만한 이 위치에 인터밀란 선수들이 애초에 더 많죠. AC밀란 선수들보다. 여기서 이제 오늘 경기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요건 이제 반대로 AC밀란이 볼을 길게 걷어내고 앞쪽에 있었던 지루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는 선수가 브라임 디아스입니다. 근데 이때 AC밀란의 미드필더들을 보면 못 올라와주고 있죠. 아까 인터밀란과는 다르게. 반면에 인터밀란의 선수들은 세컨볼을 가져오기 위해서 곧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분명히 이 브라임 디아스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인터밀란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세컨볼을 가져와요. 한눈에 봐도 이 공간 안에서 인터밀란 선수들이 훨씬 많죠. 이제 38살의 제코까지 내려와서 세컨볼 싸움에 가담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동력적인 차이가 오늘 경기에 AC 밀란과 인터밀란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 장면도 볼까요? 이 장면도 보시면 단순하게 길게 뿌려주고 제코가 떨어뜨려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향해서 또다시 인터밀란 선수들이 모여듭니다. 빠르게 모여드는데 여기서 또 인터밀란이 볼을 가져가는 상황을 보면 요 라인 사이에서 인터밀란의 선수들이 확실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터밀란과 AC밀란이 로테이션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스쿼드냐. 특히나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어쨌든 AC밀란도 그렇고 인터밀란도 그렇고 순위 싸움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더해지면서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AC밀란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거의 못 돌리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오늘 경기 선수들의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의 아까 약간 단순해 보이는 이 세컨볼 싸움 축구가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기동력과 그날의 체력과 컨디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축구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축구가 뉴캐슬의 이번 시즌 축구죠. 뉴캐슬이 앞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붙여놓고 떨어지는 세컨볼 가져오는 이런 축구를 하는데, 한 번씩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이 축구가 안 되면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지거나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컨볼 싸움을 위주로 하는 팀들은 체력적인 관리가 필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득점하는 장면들도 보시면 이 인터밀란의 선수들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두 번째 골,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세컨볼이 떨어지는데 바렐라가 이 세컨볼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세컨볼 싸움에서 졌고 이때 뛰어나가는 디마르코에게 바렐라가 패스를 뿌려주면서 AC밀란의 측면이 무너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AC밀란 선수들이 중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느려요, 오늘 경기.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요, 디마르코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라우타로에게 패스를 올려줄 때 뒤에 있었던 미키타리안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선수가 토날리였거든요. 근데 요 다음 장면 보면 라우타로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미키타리안이 뒤로 뛰어들어가죠. 근데 이 속도를 토날리가 못 따라가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라우타로가 아주 재치있게 자기가 볼을 받지 않고 미키타리안한테 흘려주죠. 왜냐면 자기는 키에르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터밀란의 선수들이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되게 좋았는데 제코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수 한 명 끌고 가고 둠프리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수 한 명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요 안쪽 공간이 완전히 열립니다.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약간 이렇거든요. 라우타로가 앞쪽에 있으니까 키에르가 끌려 나오고, 제코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토모리가 끌려 나가고, 둠프리스가 측면에 빠져 있으니까 테오가 끌려 나가요. 그러니까 요 사이 공간이 그냥 비는 거죠. 근데 이 공간으로 미키타리안이 들어가고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 측면에서 올라오는 패스를 라우타로가 또 센스 있게 그냥 흘려줬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미키타리안이 그냥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대로 득점이 됩니다. 아주 공간 창출을 하는 능력이 좋았고, 그리고 인터밀란의 이 기동력적인 측면이 우위가 있으니까 미키타리안이 올라갔을 때 미키타리안의 침투를 AC밀란이 잡아내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차이가 좀 크게 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터밀란이 라우타로와 제코, 루카쿠와 코레아 진짜 퐁당퐁당퐁당이거든요. 매 경기를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유난히 선발로 나왔던 라우타로와 제코의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선제골 나올 때도 보시면 이건 제코가 뭐 워낙에 너무 잘했죠. 요 제코의 컨디션이 또 좋아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 특히나 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필수적인 선수예요. 근데 공격수를 퐁당퐁당 쓰니까 제코의 컨디션이 관리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칼라브리아가 제코를 막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미스매치였고, 여기서 제코가 정말 전성기 때 잘하던 올라오는 볼을 바로 발리슛으로 이제 연결하는, 이게 이제 제코의 전성기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코가 체력적인 관리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골이 나왔었고, 라우타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우타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이 메시를 도와주는 역할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이 열심히 뛰는 게 상대 수비수들로 하여금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라우타로도 체력적인 관리가 계속 되니까요, 컨디션이 매우 좋았는데, 이 컨디션이 어쨌든 라우타로의 장점, 약간은 투박하지만 상대 수비를 괴롭힌다, 이게 오늘 경기 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터밀란의 패스가 약간 부정확했고, 여기서 분명히 앞쪽에서 AC밀란의 수비가 끊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라우타로가 바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분명히 AC밀란의 수비수가 먼저 볼을 잡는데 라우타로가 이 공간으로 막 달려들어가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태클을 해서 과감하게 몸을 날려서 이 볼을 끊어내죠. 그리고 끊어낸 볼이 루즈볼로 흘러가니까 또 다급하게 막 이제 AC밀란의 수비수가 달려가는데, 이때도 라우타로가 다시 일어나서 몸을 한번 날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따라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몸을 날리면서 이거를 스로인으로 만들어내죠. 이게 라우타로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계속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라우타로가 최전방에 있는데 요 라인 사이로 AC밀란이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패스가 들어갈 때 또 라우타로가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또 몸을 날립니다. 몸을 날려서 어떻게든 이 볼을 또 터치를 해요. 그래서 이걸 또 끊어내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인터밀란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동안 이 인자기 감독이 시즌을 치르면서 특히나 후반기로 오면서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줬거든요. 이 로테이션의 효과가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은 잘 발휘됐던 경기였다. 오늘은 사실은 어제 경기와는 조금 다르게 경기 초반부터 인터밀란이 좀 압도적인 우위를 좀 가져갔던 경기였고, 특히나 AC밀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주전을 출전시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레앙마저 부상을 또 당하면서 레앙도 못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앙이 없다는 것 자체가 AC밀란에겐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이 인터밀란이 세컨볼 싸움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올라가서 세컨볼 싸움을 하고 볼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뒷공간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어요. 레앙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선수들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세컨볼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레앙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레앙을 대체할 수 있는 측면 자원이 AC밀란에 없으니까 메시아스, 브라임 디아스, 살레마커스 다 레앙만큼 빠르지 않고 위협적인 돌파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이 마음 놓고 세컨볼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경기, 아까 세컨볼 싸움에서 AC밀란이 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설상가상으로 베나세르까지 전반전 초반에 부상을 당해버리고, 특히나 이 베나세르도 이 수비적으로 이 AC밀란의 중원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맨날 주전으로 출장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또 부상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스쿼드적인 그런 차이, 이런 부분에서 오늘 AC밀란이 이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약간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인터밀란은 이런 우위를 잘 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앙이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오늘 경기 계속 레앙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앙이 빠졌다는 게 엄청나게 AC밀란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중계 화면이었고, 다음 경기에서 레앙이 돌아오긴 합니다. 아마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돌아왔을 때 AC밀란이 어떻게 공격 전술을 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밀란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